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11월 11일 김정기의 3분 토크 제52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이든 시대 한반도의 비핵화 전망입니다. 바이든이 마침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 대선 도전이었다고는 하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이 아니었다면 결코 거머쥐기 쉽지 않은 승리였기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더욱 값진 결과가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바이든의 승리라기보다는 트럼프의 패배가 더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1997년 시라큐스 로스쿨 다닐 때 바이든 상원의원 후원을 위한 모금 파티에 거금 $1000를 내고 참여해서 헤드 테이블 옆에 자리를 잡고 바이든과 로스쿨 동문 선후배로서 면을 텄는데요. 당시 유일한 외국인 후원자라 특별히 시간을 30분이나 할애를 해줘가지고 더 코리안 월 한국전쟁에 대해서 참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느낌으로는 미연방 상원 외교위원장답게 국제 문제에 아주 해박했고 매너가 고품격이었고 인간적인 정이 듬뿍 느껴지던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앞으로 바이든 시대 미국의 외교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팔러시를 뒤로 하고 지난 30여 년간 클린턴, 부시, 오바마 상관없이 추구를 해왔던 세계주의, 글로벌리즘으로 해결을 하는 것일까요? 1990년대 미소 냉전에서 승리한 후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3차 산업혁명인 정보기술 시대까지 열면서 세계를 간접 통치 방식으로 지배를 했던 세계화 시대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는 게 본질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민주공화 양당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한다는 점에서는 시대적인 상황과 지도자 유행에 따라서 옷만 달리 갈아입을 뿐입니다. 따라서 공화국 건국 이후 미국 외교는 국익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초당적, 초지도자적으로 움직이면서 전통, 트래디션과 연속성, 컨티뉴어티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예외적으로 일탈한 것이지 바이든부터는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이든이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트럼프가 망쳐놓은 국제사회에서 미국 리더십을 부활시켜서 리뉴잉 아메리칸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고 하는 것, Having World Respect America Again 입니다. 그리하여 다자주의적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 돌아가서 규범과 가치를 앞세우는 대외 정책을 추구하면서 동맹국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안보와 경제, 환경 등 각 분야의 규범 결정자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면 유럽과 아시아의 핵심 동맹 일부와 적극적으로 통화를 해서 미국이 돌아왔다,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시대 미북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큰 틀에서 보면 대화와 압박이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원칙에 입각한 북핵 접근을 대외에 천명한 것으로 보아서 대화의 문을 열기는 하지만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미국 외교의 전통과 연속성을 중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바이든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대북 정책의 핵심인 전략적 인내, 스트래티직 인듀어런스를 개성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인내는 북한과 적극적인 협상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되자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면서 압박으로 기우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서 방치된 북한이 핵 능력을 키울 시간만 벌어주었다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북한 문제를 미국 외교 정책의 상위 리스트로 올렸지만 바이든은 우선순위에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도 그런 것이 바이든이 마주하고 있는 국내 문제, 즉 코로나19 대응, 인종차별, 기후변화, 경제 활성화 등이 산적한 나머지 정상적인 외교활동, 특히 골치 아픈 북핵 비핵화 협상에 돌입을 하려면 다소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사실상 방치 전략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파키스탄 사례처럼 방치되다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실책으로 기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 동안 부통령을 지내면서 전략적 인내에 정통해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북핵 선 해결론, 이것 때문에 육자회담도 한 번도 못했고 그 와중에 북한이 핵실험을 4번씩이나 했다는 사실을 바이든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신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집권 초기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용도에서라도 밀고 당기는 차원에서 이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어도 집권 초기에 한해서라도. 두 번째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대북 정책인 적극적인 관여, 액티브 인게이지먼트, 즉 페리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입니다. 페리 프로세스는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1999년 10월 대북정책 조정관으로서 내놓은 대북정책 로드맵입니다. 1단계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면 미국이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2단계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면 미국이 또 다른 보상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북미 수교까지 해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을 한다는 3단계 접근론입니다. 로드맵을 따라 페리는 1999년 5월 북한을 방문했고요. 이어서 국무장관 매들린 울브라이트가 방북해서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수교 직전까지 갔었던 거죠. 그러다가 조지 부시,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 클린턴의 정책을 모두 파기해버렸습니다. 미국은 다시 대결 국면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바이든은 집권 초기에 산적한 문제 해결을 한 후에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김정은의 고강도 도발, 즉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가 있을 때야 비로소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입장은 어떨까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정도로 시간적, 경제적, 정치적 여유가 과연 있을까요? 바이든이 집권 초기에 방치 전략으로 가는 걸 과연 김정은이 두고만 보고 있을까요? 관건은 북한이 코로나19, 유엔 경제제재, 수해 발생 등 삼중고로 허덕이는 최악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1년을 어렵사리 기다렸는데 또 다시 1년을 힘들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미북 협상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바이든 행정부 초기, 특히 취임 직후인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무력 도발에서 위기 조성 외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지난 10월 10일 열병식에서 선을 보인 신형무기 시험을 통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도발 수위는 ICBM이나 SLBM 발사에 다소 못 미치는 저강도 수준으로 말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바이든에게 한반도 문제가 시급함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협상이 설사 재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북한의 핵 무력 증강에 따른 바이든의 위기 대응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최고의 찬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한반도 정국이 또다시 경랑에 휩쓸릴 수 있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북핵 개발 30년 역사에서 클린턴 시절 영변 핵시설 공격 시나리오와 제네바 합의, 부시와 오바마 시절 5차례에 걸친 핵실험, 트럼프 시절 한 차례에 걸친 핵실험 후 핵 보유 등의 북핵 진화 과정을 보게 되면 참으로 기가 막히지만, 이후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북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는 현실이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바이든이 주도하는 세계는 분명히 트럼프 시절과는 다릅니다. 한국의 출중한 외교 역량이 절실하게 요구될 때 무능, 무력, 무능 등 산묻밖에 없는 문재인과 청와대가 앞으로 다가올 위기의 한반도를 어떻게 극복해 갈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